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PFC 회로 파워 팩트 컬렉트와 관련해가지고 기초 개념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전용 컨트롤러 IC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한 15년 전에 이제 LCD TV 관련해가지고 할 때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까먹은 내용도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전기자동차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제 토템폴 FC, BFC라는 새로운 이제 제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사이에 많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만들었던 자료를 조금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저도 이제 실무 경험이 이제 뭐 그동안 한 10년 넘게 공부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이제 정확하게는 좀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경험했고 이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FC 파워 팩트 커렉트, 그러니까 역률 보상이죠. PFC가 파워 팩트 커렉션. 이게 이제 역률 보상.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코사인 세타를 이제 1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가 이제 이게 1보다는 이제 훨씬 이제 작을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사인 세타는 거의 이제 1에 가까울 거고 1보다는 작겠죠, 이제 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에지 브릿지 요 정류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이오드 정류기를 이렇게 AC가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류를 하는 경우에 이제 피크지에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요 피크지에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역률이 나빠진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란색은 전압이고 요게 이제 전류죠, 이제. 그래서 요 이제 전압과 그 다음에 이제 전류의 위상을 똑같이 가져가면은 코사인 세타가 1이 된다.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 이제 어떤 걸 이제 전력을 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쓰는 이제 시료 이게 이제 J 오메가고 이게 이제 실수부고, 우리가 이제 요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게 시료 전력이죠. 이게 R. 시료 전력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실제 쓰는 거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전력이 이렇게 생기는 무효 전력. 전력은 이제 L이나 이제 C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변전소에서 줘야 되는 거는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비상 전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비상 전력은 실제로 이제 변전소에서 이제 수용과 주는 전력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 비상 전력이 무효 전력 때문에 이제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은
이제 그 비상전력, 그러니까 변전소에서 이제 실제 수용가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1kW만 쓰는데 이제 무효 전력이 너무 증가해가지고 내가 2kW를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이제. 그래서 그 가능하면은 무효 전력을 최소화하자. 최소화하자는 게 이제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가.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저기 다이오드 정류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코사인 세타를 일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BFC 회로라는 걸 써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그 능동 회로죠. 능동 회로인데 그 우리가 이제 성합형 회로. 부스트 회로를 써가지고 이제 그 BFC를 구현한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제 그 정류 다이오드가 있고 부스트 회로를 써가지고 이제 하는 게 요게 이제 우리가 그 클래시컬 이제 고전적인 방식이고 요즘은 요 BFC를 이제 그 렉티파이어에 이제 바로 넣어가지고 제어를 하는 게 이제 그 전기자동차 쪽에서 쓰는 토템폴 BFC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펙트 커렉션이라는 거는 무효 전력을 최소화해가지고 변전소에서 주는 어떤 전력을 실제로 수용가에서 쓰는 이제 그 실효 전력하고 거의 이제 같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두 가구는 모르겠지만 이제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정에서 쓰는 이제 그 전기 용량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제 무효 전력이 너무 증가해가지고 변전소를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뭐 메가와트 이상은 이제 무조건 PFC 회로를 넣어가지고 이제 하세요라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무효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PFC를 넣는다, 그 능동 회로를 넣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C와 L 성분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무효 전력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 비상 전력이 이제 과도하게 커지는 걸 이제 그 방지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회로 방식은 뭐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그 다이오드 정류기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와트리가 작은 경우는 요 L을 추가해 가지고 이제 역류를 어느 정도 개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이제 스텝업 회로를 부스트 회로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어를 하면은 이제 그 전압과 이게 이제 전류의 위상이 서로 이제 맞아져 가지고 코사인 세타는 1이 된다. 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이제 물론 그 지금도 뭐 저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클래시컬 PFC를 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전기자동차 쪽에는 이제 그 효율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요 다이오드로서도 이제 최소화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정류단에다가 이제 그 스텝업 회로를 부스트 회로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바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토템펄 회로를 이제 최근에는 많이 쓴다. 그래 보면은 이제 뭐 요 중간 과정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스텝업 회로를 그냥 그 이제 요 정류단에서 그냥 바로 해버리자. 바로 해버리자는 게 이제 그 토템폴의 이제 토템폴 BFC의 어떤 이제 그 기본 개념. 그러니까 이제 정류 다이오드 거치면서 로스 발생하고 그다음 내가 부스터
업 회로를 쓰면서 또 로스가 발생하니까 그 로스를 하나로 그냥 합쳐버리자. 그래서 효율을 좀 더 올리자는 게 이제 토템폴 PFC의 개념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이제 전에 이제 토템폴과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요 클래시컬 PFC 전용 IC가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제어를 하는지에 좀 포커싱을 맞춰 가지고 좀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그 블로그에서 이제 어느 분이 좀 그 이제 좀 이런 영상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페이퍼C와 관련해서는 저는 영상을 몇 개 올리긴 했는데 토템폴과 관련한 것도 이제 좀 올렸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려는 거는 요 이제 클래시컬 PFC 전용 IC가 이제 어떻게 이제 구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맞춰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률 개선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시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부스트 회로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부스트 회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V인보다 Vout이 이제 커야 이제 동작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률을 하다 보면은 그 이제 다이오드 정률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 310V 정도 정류가 되면 310V 정도 정류가 되는데 우리가 PFC를 하려고 그러면은 요 부스트 회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얘를 한 이제 380에서 한 400V 정도를 이제 일단 올려놓는 거죠. 이제 요 충전되는 요 전압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가 이제 부스트업을 통해서 요 부스트 회로를 통해서 이제 승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어오는 그 전압이 보통 요 전압이 우리가 이제 220V를 이제 그 루트 2배 하면은 요 피크치는 이제 311V 피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RMS는 이제 220V RMS고 그 다음에 루트 1을 곱하면은 피크치는 이제 311 이제 볼트가 되는데 우리가 PFC를 하려고 그러면은 311V보다는 높아야 이제 그 부스트 요 회로 토폴로지가 동작을 하겠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요 타겟을 한 380이나 400V로 이제 그 맞춰 놓고 그래서 이제 부스터를 해가지고 이제 전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전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전류와 전압 이상을 맞춘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FC 회로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CCM 모드, 컨티뉴어스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컨티뉴어스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컨디션 모드를 가지고 CRM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트리버 방식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 CCM 모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대전력에 많이 쓰죠. 이제 대전력 많이 쓰고 이제 이 그 우리가 DSP나 이런 걸로 제어를 하다 보면 고정 주파수로 하고 이제 그 듀티 가번으로 하는 건 이제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DCM 모드는 잘 안 쓰죠. 이제 DCM 모드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이제 뭐 L 값을 좀 작게 일이 할 수는 있는데 DCM 모드는 거의 안 쓰고 이제 보통 이제 요 그 CRM 모드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파워가 좀 높으면은 이제 인터리브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CRM 모드를 두 개 쓰는 거죠. 이제 병렬로 이제 이렇게 이제 쓴다. 그래서 보면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이제 그 약간 엇갈리게 스위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그 전자파 대책을 위해서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파워가 작은 거는 그냥 CRM 모드 한 개 쓰고, 요거 이제 파워가 적을 때, 그 다음에 파워가 클 때는 이제 그 이제 CRM 모드 두 개를 병렬로 해가지고 이제 인트리브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대전력, 뭐 킬로와트급은 이제 GCM 모드를 쓰고, 이 디스컨티뉴어스 모드는 좀 중간 애매하니까 안 쓰고, 파워가 작은 경우는 이제 CRM 모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EMI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인트리브 CRM 모드, 그러니까 CRM 모드를 두 개를 병렬해 가지고 서로 엇갈리게 스위칭해 가지고 이제 그 EMI를 이제 줄이겠다 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전력, 뭐 킬로와트 이상 대전력은 이제 그 CCM 모드 쓰고, 그 다음에 뭐 500와트 이하 이런 거는 뭐 이하는 이제 그 CRM 모드나 그 다음에 이제 인트리브 CRM 모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온세미에 있는 건데 이제 그 인트리브 PFC 모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부스트를 이제 두 개를 병렬로 쓰는 거죠. 그 병렬인데 이제 서로 이제 엇갈리게 이렇게 서로 이제 엇갈리게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해놓으면은 이제 전체 그 여기서 나오는 리퍼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전체 이제 리플이 이제 작아지고 그 다음에 EMI 대체도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CRM 모드를 쓰게 되면 어차피 요 온오프 할 때 이제 요게 이제 이 스위칭 로스가 커지니까 이제 오프 시 이제 커지는데 이제 얘를 이제 두 개를 병렬 하니까 이제 훨씬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파워가 작을 때 이제 CRM 모드 한 개를 쓰면 되겠지만 이게 너무 이제 커가지고 EMI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이제 한 100와트 정도는 그냥 CRM 모드 한 개만 써도 이제 EMI 크게 문제가 없더라. 근데 이제 한 300와트 뭐 한 500와트 이렇게 이제 넘어가니까 CRM 모드 한 개로서는 이제 이게 EMI가 감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뭐 한 이제 200와트 급으로 두 개를 병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인트리브로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가는 데는 아마 이제 좀 경험적인 요소가 이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판단을 하려 그러면은 그다음에 아주 이제 대절적인 경우에는 이제 그 CCM 모드를 쓰고 킬로와트급 이상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 구분을 해서 쓰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요 보면은 요 온세미도 그렇고 온세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온세미가 옛날에 이제 페어차일드를 이제 아마 합병을 해가지고 페어차일드하고 온세미하고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페어차일드도 보면 플라이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전원 관련한 걸 엑셀로 좀 많이 만들어 이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PFC도 보니까 이제 좀 해놓은 게 좀 있던데 이제 요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 엑셀에 보면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입력하고 그다음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제 인덕터 계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FET나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제 그런 이제 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잘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좀 이런 걸 이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찾아보니까 이제 TI에서도 이제 좀 있고 온세미도 보면은 인터리버 방식, 요거는 인터리버 방식인데 지금 요 인터리버 방식이죠 이제 인터리버 방식인데 인터리버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냥 이제 인터리버 말고 이제 그 CRM 하나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엑셀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이제 엑셀 이제 식을 이제 좀 활용하면은 이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에 이제 거의 한 뭐 15년 전에 이제 그 뭐 찾아놓은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이 기본이 이제 여기 이제 AC 입력되고 그 다음에 필터 거치고 그 다음 정류다이도 거치 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PFC 회로고 그 다음에 이제 DC 컨버터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기본이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PFC 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요 D2를 통해서 이제 먼저 충전을 먼저 시키고 요 캡에 요거를 이제 그 AC 전원이 이제 온이 되면 이제 그 C1의 이제 충전 그러니까 우리가 부스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입력보다는 출력이 이제 얘가 이제 높아야 기본적으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구동시키기 전에 D2를 통해서 먼저 C1에 이제 충전을 시켜놓고 이제 그 다음에 Q1을 이제 그 스위칭 해가지고 그 PFC를 구현하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 D2가 있어가지고 AC 전원 온 하면은 여기에 이제 C1 어느 정도 이제 300V 넘는 전압에 이제 충전이 돼 있어야 부스트 이제 그 토폴로지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요 다이오드는 이제 초기 C1 충전용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 이제 DCM 모드하고 이제 CCM 모드 이 개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컨트롤러로 이제 제어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제 보면은 이 인덕터를 계산할 때 이제 그 이제 뭐 그 BFC 전용 IC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이제 전용 IC에 보면은 이제 L값 계산하는 이제 이런 그 식이 나와 있습니다. 식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식의 어떤 기본 개념은 이제 요거라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코일에 어떤 이제 내가 저 일정한 전압을 주면은 얘가 전류가 이제 요렇게 이제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게 내가 V를 가해주면은 그 전류는 이제 그 DT분의 DI의 이제 L 값에 따라서 요 귤기가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한다.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 식이 나오는 거죠.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어 방식에 따라서 이제 뭐 이런 그 이제 L 값을 계산하는 다양한 어떤 식이 나온다. 요렇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L 값을 계산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요거다. 요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컨트롤러에 따라서 이제 보면 그 컨트롤러를 내가 이제 어떤 컨트롤을 쓴다 그러면은 그 컨트롤러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이제 우리가 다운 받으면은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이제 그 인덕턴스를 이제 그 계산하는 그런 이제 그 기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참고로 하는데 기본 개념은 항상 이제 요렇다 하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V는 L의 DT분의 DI인데 이제 얘를 이항하면은 L은 DT분의 V에 이제 DI분의 DT인데 요 이제 DT는
DT는 내가 이제 요 스위칭을 해주는 거겠죠. 이제 듀티죠, 듀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DI는 내가 이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CCM 모드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리플이 생겨죠, 리플. 요 리플이 이제 델타 I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CRM 모드로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요 이제 델타 I,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델타 I가 이제 이제 델타 I 이렇게 되죠. 이 델타 I를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델타 I는 이제 L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DT하고 듀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형성하고 싶은 그 델타 I하고 그 관계에서 이제 L을 얼마나 설정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게 나오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도 나오고 이제 이런 식도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아주 이제 후지째에서 나온 건데 FA501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이제 이런 어떤 제어 알고리즘이 사실 이제 대부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가장 많이 그 당시 가장 많이 쓰였던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좀 자료를 이제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요게 IC죠. 요게 IC고. 요게 이제 IC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FET를 이제 드라이빙 하는 거고, 요 FET 드라이빙 하는 이제 스위칭 파행이 이렇게 나가겠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스위칭을 하게 되면 전류 파행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이제 피크치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또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제로 커런트 디텍터. 예. 신호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요 AC가 변하는 거, AC가 변하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정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파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단, 이 전압을 DC로 해가지고 이제 DC 전압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내가 이제 요 Vout, 요건 이제 DC죠, DC. DC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요 컴pen세이터하고, 요거는 어찌 보면 이제 PI, 뭐, 제어기에 해당된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DC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DC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 전파 종류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이제 AC가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요 DC하고 이제 이제 곱셈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제어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요 반원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이제 요 FPT가 출력을 이렇게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아니면 또 요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했다가 이제 부하에 따라서 다르겠죠. 부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부하가 이제 뭐 작을 때는 이렇게 하고 부하 클 때는 이렇게 이제 제어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IC의 이제 핵심은 이제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DC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입력 전압도 이제, 입력 전압도 이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낮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C 이제 여기서 이제 부하를 이렇게 쓰면은 부하에서 이제 그 부하 전류가 이제 많이 흐르면은 이제 또 내가 이제 얘를 이제 늘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입력이 만약에 작게 들어오면은 어차피 내가 V아웃을 이제 400V로 이제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400V 일정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입력이 작게 들어오면 얘를 내가 높여야 될 거고, 높여가지고 이렇게 구동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하에서 또 전류를 많이 쓰면은 입력 이제 요 출력점이 떨어지니까 또 이렇게 구동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입력이 이제 입력도 높아지고 부하에서 또 로드를 작게 쓰면은 내가 이제 요쪽으로 이제 그 좀 작게 구동해가지고 또 맞추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핵심은 이제 요 페이지가 이제 핵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입력 전압이 올라가 이제 입력 전압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드가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내가 이제 요 제어를 하려는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이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400V를 이제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가변이 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입력 AC가 이제 가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출력 부하가 가변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출력 전압, 이제 400V DC 전압이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입력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전류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내가 이제 얘, 얘를 통해서 요 사인소디알 이제 얘를 이제 올렸다 내렸다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400V를 이제 유지를 해준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뭐 DSP나 이런 걸로 하면 이제 뭐 이제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 이제 지금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 이런 전용 칩이 상당히 좀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리버 전용 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쓸 때 지금도 보면 이제 그 어떤 CRM 모드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CRM 모드를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DCM 모드를 이제 CCM 모드를 쓰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스위칭을 하겠죠. 요렇게 이제 스위칭을 하니까 이제 ON 할 때도 스위칭 생기고 오프 할 때도 스위칭 로스가 생기니까 이제 그 이제 대전력이 아니면은 좀 쓰기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이제 CRM 모드 같은 경우는 ON 할 때는 이제 스위칭 로스가 제로죠. 이제 스위칭 로스가 이거는 제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 할 때만 이제 오프 시에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ON 할 때도 생기고 오프 할 때 생기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방열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와티지가 뭐 한 예를 들어 이제 뭐 한 300W 뭐 500W 이하로 이렇게 이제 한 300W 이하로 이제 이렇게 작은 경우는 이제 CRM 하나 써가지고 이제 뭐 좀 가격도 싸게 하고 뭐 이제 그런 목적이 이제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스트를 생각 안 하면은 뭐 그냥 CCM 모드 써가지고 뭐 이제 뭐 100W도 CCM 모드 뭐 1kW도 CCM 모드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이제 이 코스트적인 문제가 이제 있다 보면은 이제 이제 한 200W 정도 뭐 이렇게 CRM 모드 이제 그냥 칩 하나 쓰면 되는데 뭐 굳이 이제 뭐 힘들게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CRM 모드나 인트리버 CRM 모드 전용 칩을 이제 사용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하는 이제 요 알고리즘을 이제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을 이제 우리가 입력이 어떻게 이제 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요게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코일에 흐르는 이제 전류 중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요렇게 흐르는데 이제 요걸 확대해 보면 이제 이제 반이죠, 반.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FET가 흐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하나를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 보면은 요 하나를 확대해 보면 이제 이렇게 얘는 FET로 흐르는 전류고 얘는 다이오드로 흐르는 전류. 요건 다이오드. 요 다이오드로 흐르는 전류고 요쪽 반은 FET로 흐르는 전류죠. 이제. 얘는 FET로 흐르는 전류. 그래서 FET로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절반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출력 부하를 우리가 이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출력 부하가 얼마나 많이 흐르느냐. 그래서 이제 이 입력을 감지를 하고 그다음에 출력을 확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적절한 이제 요렇게 갈 건지 요렇게 갈 건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목적은 그러니까 입력이 변하든 그다음에 이제 출력이 변하든 간에 목적은 400볼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입력 반파와 출력 DC를 여기 이제 곱셈해 가지고 이제 요런 이제 반파 이제 제어 명령을 만들어 가지고 FET를 제어를 한다.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념을 보고 이제 전용 IC는 대부분 전용 IC는 보통 이제 저가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전력이 낮은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다 보니 이제 이런 CRM 모드를 많이 쓰고 이제 CRM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트리버든 이제 그냥 하나로 쓰는 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한다. 이제 IC마다 약간 좀 다르긴 다르겠지만은 이 개념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듀티 제어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IS가 이제 이게 FET에서 이제 들어온 전류죠. FET에서 이제 이게 출력 부하를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좀 반영한 거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이제 입력 전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전압 요거는 이제 400V DC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부하에서 많이 땡겨 서면은 이제 얘도 변동을 하겠죠. 이제 왔다 갔다. 그 두 개를 이제 곱셈한 게 이제 요런 형태 나타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우리가 JDC라 해가지고 이제 요게 제로 커런트를 가지고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1.33V 히트시스 특성이 있다는데 1.33V에서 온하고 그 다음에 1.15V에서 1.33에서 이제 오프하고 그 다음 1.15V에서 온하고 온오프에 이제 이제 그 전압차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제로 커런트를 이제 그러니까 이 전압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내가 온 신호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L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제 어차피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요렇게 이제 흘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달할 건데 요 반은
그래서 이제 요 B급층 이제 절반은 이제 요 FET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겠죠. 이제 FET를 통해서 이제 요렇게 이제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요 B급층 부분이 흐르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이제 반대죠. 이제 반대로 이렇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제 흐르고, 그 다음에 코일에는 이제 그 코일 통해서 이제 FET로 흐르는 거 이제 얘가 온 할 때 이제 하고 오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럼 요거는 이제 온 시 나는 이제 그 전류파이고, 요거는 오프 시 나는 전류파이고. 그래서 이제 CRM 모드를 우리가 이제 구동할 때 이제 언제 턴온을 할 거냐. 얘는 FET를 언제 턴온 할 거냐. 이제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JDC가 이제 요 1.5V보다 이제 낮아지면 그때는 이제 ON을 시키겠죠, 이제. 그러니까 1.5V보다 낮으면은 이제 그 FET ON, FET를 ON하고, 언제 오프하냐? 언제 오프하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요렇게 이제 이렇게 만드는 요 파형하고 요하고 이제 이렇게 겹칠 때 요렇게 얘가 올라가다가 이제 내가 요런 식으로 이제 뭐 구동을 이제 한다 그러면 요때 이제 오프 한다는 거. 요때 오프. 그러면 이제 만일에 이제 내가 출력 제압이 좀 낮아졌다 그러면 얘를 또 올리겠죠. 좀 올려가지고 이제 요만큼 올라갔을 때, 요만큼 올라갔을 때 오프 하고, 또 요만큼 올라갔을 때 또 오프하고, 또 요만큼 올라갔을 때 오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 늘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전압이 너무 이제 400V를 높아가지고 줄여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프하고, 여기서 오프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온하는 시점은 이제 그 JDC 이제 입력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이제 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올 건데,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5V보다 이제 낮을 때 이제 ON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꺼지느냐? 계속 이제 턴을 하다가 이제 그 요 입력하고 이제 출력하고 이제 곱한 요 반파하고 겹치는 요 부분에서 이제 그 이 오프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프 신호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내려가다가 이제 전압이 쭉 내려가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게 1.5V 이하라 그러면은 또 이제 온 신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이 쭉 증가하다가 이제 아까 요가 겹치면은 또 여기 오프 신호를 만들고, 그래 오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JDC는 일단 FET의 온 신호를 만들어내고 오프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FET에서 이제 그 들어오는 요 펄스 파형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그 입력과, 그 다음에 DC 전압이 이제 곱셈이 된 요 반파하고 이제 겹치는 데서 오프 신호를 만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력과 그 다음에 부하에 따른 어떤 제어를 이제 한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입력이죠. 입력. 여기서 이제 이 반파가 들어오고, 입력에 따른 반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력 전압을 통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출력 이제 이 DC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하고 얘 두 개 이제 이렇게 이제 곱해가지고 이제 제어 명령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FPT 전류를 이제 요 IS 보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동하는 이제 파행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탁탁탁 이제 이 오프 신호를 이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제 요 피드백하고 요 이제 멀티플 해가지고 요 두 개를 곱셈 해가지고 이제 온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요 IS 가지고 오프 신호를 만들어낸다. 요걸 이제 Q1이라고 하면은 Q1의 온 신호 만들어내고, 요 IS 가지고 Q1의 오프 신호를 만들어낸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요 어플리케이션 노트에 나와 있는 이제 L값 구하는 이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제로 크로싱 점에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이렇게 생기거나, 그 다음에 이 오버슈트가 이제 너무 과도하게 생기면 안 되는데, 이제 요걸 줄이는 방법은 이제 요 보면은 요 AC가 들어오는 여기죠. 요 반파 정류. 얘 들어오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VCC하고 여기 보면은 뭐 한 100K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메가옴 단위로 이제 이 풀업을 걸어주면은 이제 얘를 좀 이제 줄일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이제 튜닝을 해야죠. 요거는. 이게 너무 과도하게 생기면은 여기 이제 저항을 달아가지고 100km에서 이제 좀 메가옴 단위를 올리면서 튜닝을 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L 값이나 어떤 부하에 따라서 이제 제로 크로스점에서 이런 오버슈트가 칠 수 있는 거죠. 오버슈트가 칠 때는 FET에 이제 요 보면 이 전류죠, 전류.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FET로 이제 들어오는 요 전류. 요 전류에다가 또 이제 이 풀업을 달아가지고 이제 이것도 튜닝이죠. 이것도 튜닝을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TI 사이트에도 이 보면은 이제 CRM하고 이제 CCM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DCM은 이제 안 쓰니까 이제 설명을 안 하고 있고, 보통 이제 300W 이하는 이제 싱글 페이지 CRM을 쓴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0에서 이제 800W 사이에는 인트리브 CRM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kW까지는 이제 싱글 페이지 CCM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4kW는 이제 인트리브 CCM 쓴다. 뭐, 요렇게 이제 좀, 이거는 이제 이건 좀 이제 참고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싱글 페이지 CRM을 쓸 건지, 이제 인트리브 이제 CRM을 쓸 건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좀 이제 와테지가 적은 쪽에서 이제 볼 때는 한 200W 정도, 200W까지는 이제 싱글 페이지 CRM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00W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은 300W에서 이제 뭐 한 800W 사이에는 이제 인트리브 CRM을 이제 쓴다. 그러니까 200W, 근데 좀 애매한 게 이제 200W하고 300W 사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이제 250W면은 이걸 이제 코스트를 따지면은 이제 CRM, 이제 싱글 페이지 CRM을 이제 쓰는 게 좋은데, 이게 또 이제 쓰다가 또 이제 EMI 문제가 생기면 또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어떤 회사 차원에서 이제 어떤 영업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 지금 우리가 250W인데 이게 이제 싱글 페이지 CRM을 쓰면 코스트는 낮출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EMI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근데 과거에 이제 어떤 뭐 그런 경험이 충분히 있으면은 이제 250W면은 이제 옛날에 뭐 이제 250W 정도는 그 싱글 페이지 써도 EMI 문제가 없더라, 다 대책이 되더라 하면은 그냥 싱글 페이지로 가면 되는데 경험이 있으면. 근데 경험이 없는 경우가 좀 애매한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250W를 이제 그 안심하고 그냥 인터리브로 이제 가가지고 EMI 이제 시험에도 문제가 없도록 할 건지 아니면 리스크를 안고 이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사업적인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제 그 클래시컬 PFC 회로 FA5501을 가지고 이제 좀 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단 뭐 이제 좀 기본적인 걸로 우리가 좀 안다 그러면은 이제 한다 그러면은 그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일단 이제 우리가 저기 그 PFC는 뭐 요즘 나오는 이제 토템폴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나오는 이제 PFC 마찬가지고 다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부스트업을 쓴다는 거. 요 부스트업 이제 그 요 토폴로지를 쓴다는 거는 이제 그 공통적이다 하는 거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L 값을 계산할 때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요 V는 L의 DT분의 DI에서 이제 이게 나온 거다. 그래서 L에 의해 가지고 전류의 기울기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적정한 그 이제 전류의 기울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L 값을 이제 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용 IC 어플리케이션 노트에 이제 상세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코일 설계 계산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를 하되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식은 이제 V는 L의 디테일분에 대해서 나온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L에 따라서 전류의 기울기가 달라진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용 칩을 쓸 때는 특히 이제 CRM 같은 경우 전용 칩을 쓸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는 400V다. 400V 유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하는 거는 입력 전압과 출력 부하 전류가 변한다. 출력 부하가 변하는데 그 두 개를 다 이제 곱셈해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그 제어 가능한 그 요 이제 또 반파 명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출력 부하 전류를 감지할 수 있는 FET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그 검출을 해가지고 제어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FET 온 신호는 이제 요 그 제로 커런트 디텍팅을 할 수 있는 회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개로를 통해서 ON을 시키고 오프는 이제 FET에 흐르는 어떤 그 전류가 이제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오프하도록 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 이제 딱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RM 모드일 때 이제는 이렇다는 거고, 이제 CCM 모드는 우리가 그냥 우리 이제 부스트 이제 딱 고정 주파수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이제 어떤 제로 커런트 디텍팅 이런 개념은 사실은 이제 뭐 좀 그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PFC 제어를 할 때는 이제 DC 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입력도 이제 그러니까 입력 전압을 우리가 이제 하는 목적이 입력 전압에 따라서 이제 출력을 이렇게 이제 저기 위상을 맞추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력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이제 알고 그 입력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제 전류를 이제 올렸다 내렸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력과 출력을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이제 출력의 어떤 DC하고 이렇게 이제 이 맞추는 이런 개념이 이제 중요하다. 요 페이지를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제 PFC 전반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클래시컬 PFC 이 CRM 모드의 어떤 이제 그 전용 이제 제어 IC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